안녕하십니까. 신의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. 아주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. 이 무기는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? 주한미군에 배치가 될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무기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중국 해군을 초토화시킬 주한미군 유치 영순위 미국의 MRC 티폰 발사 시스템 알려드리겠는데요. MRC는 미드레인지 캐파빌리티, 그러니까 중거리 무기다라는 것이고, T4이 이 발사 시스템의 이름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펄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한국에 왔었죠.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갔었고,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. 한국에 역할을 주문했어요. 뭐라고 했냐? 영내에서 한국군을 보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. 한국은 중국의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위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도 함께 해주면 기쁠 것이다. 우리는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. SM-6나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디 배치될지는 곧 배치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. 일본에서는 SM-6나 토마호크 이런 이야기는 안 했고 그냥 이 장거리,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할 거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SM-6나 토마호크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MRC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이야기한 게 중국에 좀 같이 맞서자 이야기를 한 거죠. 한국은 중국의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위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서 이 뭐 하고 안 하는 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,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뭐 조율이 안 됐다. 그 말이 되겠죠. 특히나 이제 선거 결과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선택하기 힘들겠지만, 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,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성향의 정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. 한미동맹. 그래서 한국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데도, 즉 미국이죠. 우리 동맹은 미국뿐이니까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데도 함께 해주면 기쁠 것이다. 상대가 누구냐? 중국이다 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. 그게 이제 SM-6나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디 배치될지는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. 자, 오늘 그러니까 SM-6나 토마호크 발사하는 이 시스템이 뭔지, 어떤 능력인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. 자, 1987년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미국과 소련이 체결을 했죠. 그래서 이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이 지대지 무기는 서로 간에 배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왜냐?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걱정되었고, 또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을 공격하려면 자기네들은 ICBM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중거리 핵전력 이게 나토가 가지고 있으면 모스크바가 바로 타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이 중거리 지대지 무기는 빼자. 그리고 소련은 자신들의 아닌 모스크바를 안보를 위해서 빼자 해서 이런 중거리 지대지 무기는 안 하기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500km가 넘는 지대지 미사일은 전부 폐기했어요. 그래서 같은 토마호크라 하더라도 공대지, 함대지는 가질 수 있지만 지대지는 가질 수 없었어요. INF에서.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이 퍼싱 미사일이 있었죠. 사거리 2000에서 2500km. 그리고 토마호크 있었죠. 그걸 이제 87년 INF 체결하면서 전부 폐기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INF 자체가 이제는 무효됐죠. 트럼프 시대 때 무효됐죠.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중거리 미사일, 지대지 미사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겁니다. 자, MRC가 온다. 그냥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이게 무기라고요? 라는 건데 보겠습니다.
이름부터 공포 그 자체입니다.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최강의 괴수입니다. 티폰. 스펠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O 하나만 더 붙여도 타이푼, 태풍이죠. 티폰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강의 괴수입니다. 대제의 여신 가이아가 제우스를 벌하기 위해 낳은 괴수로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. 반인 반수로 두 팔을 벌려 세상 전체를 안을 수 있고 몸 주위에서는 끝없는 태풍이 몰아치며 두 날개로 태양을 덮을 수 있는 괴수입니다.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와 격전 끝에 제우스의 계략으로 봉인되었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큰 괴수인 거죠. 지구, 이 세상 전체를 덮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날개에서 막 태풍이 몰아칩니다. 그래서 이제 태풍은 타이푼이 된 거죠. 그런데 왜 이름을 티폰으로 붙였을까요? 지금 이 티폰에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토마호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마호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게 티폰이에요. 그런데 그 전에, 즉 INF 체결 전에 토마호크 지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 이름이 그리폰이었어요. 그리폰은 바로 사자의 몸뚱이에 독수리의 얼굴, 그리고 날개, 발톱, 이런 게 이제 그리폰인데, 그리폰보다 훨씬 큰, 이제 새로 왔어 해서 그리폰보다 더 센 거 하는 거죠. 티폰. 그래서 이걸 중거리 미드레인지 캐퍼빌리티니까 이제 중거리 무기인데, 여기에 이름이 티폰이니까 TWS, 티폰 웨폰 시스템,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티폰의 태동은 뭐냐? 미국군의 장거리 화력 구상입니다. 2017년도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 육군 참모총장할 때인데, 이때부터 미군은 전 육해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다영역 전투. 그래서 그 타겟은 오직 중국이야. 그래서 중국의 해군을 봉쇄하고 해군 해병대는 네메시스.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발사 무기로 중국 해군 봉쇄하고, 또 육군도 우리가 아무 영역 역할을 못하면 우린 도태되는 거야.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장거리 타격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중국 해군을 경멸할 수 있는, 그래서 중국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무기 체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, 여기에 미 육군은 Close, Deep, Strategic 해서 이 근접에서는 포를 쏘고 하는 이런 것들이고, 또 중심, 딥죠. 여기에서 이제 에이테킴스, 하이마스, 이런 것들 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전략, 이쪽에 가서는 이제 다크 이글, 이런 것들인데, 이런 구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세분화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MDTF 개념 정립과 MRC 편성의 탄생인데, 일단 그 전구급 부대에 하나의 MDTF를 만들어 놓는 게 미 육군의 희망이에요. 전구급.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사령부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구 사령부죠.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이 전구급 사령부에도 이 MDTF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, 만약에 앞으로 일본도 이 지금 중장급인데 그걸 대장급으로 올려서 전구 사령부로 만들면 거기도 이제 하나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미 육군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 티폰 시스템, 이 MRC, 그리고 MDTF 이걸 5개 정도는 배치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어요. 이 MDTF 개념은 뭐냐면은 이 멀티 도메인 텍스포스죠. 그래서 다영역 전투하는 이 조직 구조도인데, 여기에서 이제 탐지하고 정찰하고 하는 다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타격 부분이 바로 이제 이건데, 여기에는 단거리로는 하이마스, 그리고 중거리로는 이제 이 중거리 전력 MRC, 그리고 장거리는 그 롱레인지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입니다. 그래서 다크 이글, 이렇게 3개 포대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걸 위해서 주한미군의 2사단 포병과 210 화력계단 포병의 지휘부를 분리시켰어요. 이제 이런 사전 준비를 다 해놨고, 이 티폰의 구성은 보면 일단 발사 차량이 4개입니다. 이 발사 차량 4개에는 마크 41,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이런데 수직 발사관 들어가죠. 그게 마크 41인데 이 마크 41 수직 발사관이 4개가 들어가요.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는 게 4대가 있으니까 16발의 미사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. 하나의 포대가. 그래서 포대 작전 통제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발사 차량이 4대 있습니다. 그리고 재장전 차량이 또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가 가동돼야 되니까 발전기 차량이 들어가고, 각각은 전부 이렇게 그냥
일반적인 컨테이너처럼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거 수송기, C-17 수송기에 수송이 가능하고, 수송기로 수송을 할 때는 컨테이너만 싣고 갑니다. 이 앞에 차량들은 각 기지마다 미군이 다 이런 그 트레일러 차량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트레일러 차량은 기지에서 가지고 오고, 그리고 실어주기는 수송기에 실어주니까 이 색깔을 지금 이렇게 국방색 계열로, 카키색 계열로 해놨지만 이걸 뭐 빨간색,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일반 무역용 그냥 일반 상품을 실은 컨테이너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 정도로 이게 은밀하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, 이 티폰 웨폰 시스템에 들어가는 무기들을 보면 일단 이 타격 무기로는 지상과 군함을 같이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, 사거리가 제일 길죠. 한 2500km까지 날아가니까 토마호크.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함 타격할 수 있는 LRASM, 이 AI 탑재가 돼서 완전히 그냥 스텔스, 그러면서 군함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함 타격 무기 LRASM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도 많이 가지고 있는 SM-2 미사일, 그리고 SM-6 미사일, 대공 무기죠. 그리고 ESSM 같은 경우는 코드팩으로 하나의 발사관에 4발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거리, 중거리, 장거리 다 대공 무기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디펜스, SM-3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공격, 아스록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군함에 들어가는 모든 무기가 육상에 지금 실리는 거죠. 여기 다 군함에 들어가는 거죠. 토마호크, LRASM, SM-2, SM-6, ESSM, SM-3, 아스록 전부 군함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그대로 육상에 갖다 놓는 거고, 그런데 군함은 이지스 레이더에 이지스 전투체계 다 있죠. 근데 여기는 없어요. 그냥 데이터 링크로 군함에서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. 그럼 그거 가지고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동은 또 군함에서 또 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, 이런 거 보면 이지스 어쇼어 같은 건 완전히 그냥 돈 잡아먹는 하마죠. 이거 티폰 그냥 컨테이너 탁탁 갖다 놓으면 되는데, 컨테이너 한 7개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, 이 이지스 어쇼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? 자,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티폰 시스템이에요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놨지만 정말 뭐 사용할 때도 이렇게 흰색으로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노란색, 주황색, 빨간색, 파란색 해서 여기다가 뭐 머스크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이게 무슨 뭐 상선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딱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비밀리에 미군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비밀은 끝까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, 그러나 이거 컨테이너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배치가 가능한 무기가 티폰이에요. 그래서 이 티폰이 군산 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이 보게 될 악몽은 뭐냐? 일단 SM-6 블락 1B 미사일이 되면 500km 사거리가 되죠. 그런데 이 SM-6는 지대지로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지대공으로도 쓸 수 있죠. 굉장히 강한 서해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, LRASM을 집어넣으면 서해 전역은 물론 이건 완전 스텔스의 AI 기반의 대함 수상미사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북해 함대뿐만 아니고 상하이 인근에 있는 동해 함대까지, 중국 동해 함대까지 완전히 그냥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, 토마호크 집어넣으면 1700km, 그리고 SM-3 집어넣으면 2500km 사거리를 가지니까 중국 서쪽 내륙에서 쏘는 탄도미사일까지 여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됩니다. 그래서 중국이 쏘는 전략 ICBM 탄도미사일,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, 중국의 북해함대, 동해함대 등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, 중국 남해함대 빼고는 다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타격 능력, 그리고 강력한 방공 능력, 서해 전체를 방공해버릴 수 있는 방공 능력을 가지는 게 바로 티폰 시스템이고, 이걸 평택이나 군산기지에 딱 갖다 놓으면 뚜껑 열지 않으면 모른다.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이걸 북쪽으로 돌리면 북한도 뭐 마찬가지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런 걸 주한미군에 가지고 오게 되기를 기대하는데요. 자, 그래서 한미 모두 윈윈하는 거래입니다.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갖다 놓는 것보다 한국에 갖다 놓는 게 중국과 더 가까우니까 훨씬 더 이익이고, 우리도 우리 안보를 미국이
일정 부분 담당해 주니까 또 이기고 그런 상황인데 선거가 총선이 결과가 굉장히 이제 이 보수 정권에 안 좋죠. 그래서 그러한 이 계획이 얼마나 유지될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신뢰할지 참 부정적이죠.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가 배치될 것인가는 조금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좌든 우든 다 뭉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주한미군에 티폰 갖다 놔라. 그리고 그냥 굳이 뭐 티폰 갖다 놨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놔라 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티폰 알려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